여러분 안녕하세요. 흔띠요. 제가 녹음한 걸 들어보니까 소리를 높이나 낮추나 뭐 목소리가 대충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네, 제 편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살펴볼 내용이 뭐냐. 우리가 일단 지난 시간에 적도좌표계랑 적도좌표계 그리고 적경 연습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축구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한 거 말고 더 볼 게 없어요. 해봐야 저 귓값으로 이제 고도 찾는 건데, 이별이 주극성인 출물성인인데, 주극성인이 출물성인이는 저기 범위가 있잖아요. 90에서 90 마이너스 파이, 90 마이너스 파이부터 마이너스에 90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에 90 마이너스 파이에서 마이너스 90까지. 이게 주극성, 출물성, 전물성인데, 요거 가지고 이제 뭐 이 별이 언제 보이네 저째 보이네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제 별자리 문제에서 이렇게 쭉 태가 있을 거예요. 이게 태양이 있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태양을 이걸 표시할 게 태양이 있고, 지구의 궤도가 이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을 때, 뭐 지구가 이때 여기 있어요. 그렇죠? 맞죠? 여름이 제일 먼 거. 어쩌다 보니 딱 맞았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구 대충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서 뚜뚜뚜뚜뚜 해서 괜히 헷갈리게 해놓고, 지구 이렇게 또 이동해서 뚜뚜뚜뚜뚜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8월달 해질 무렵 서쪽 별자리, 서쪽 하늘 별자리를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막 나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제가 그 적용 프린트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거 나오면 일일이 풀이도 다 올려드릴 거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시고, 일단은 좌표계 부분은요, 나중에 시험 기간에 필요하다 생각되면 추가로 올리고, 저희는 개념 진도를 더 나갈게요. 왜냐면은 저는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험 전에 직전에 영상을 올리는 것은 서로한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요.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게 행성의 운동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행성의 운동. 자, 행성의 운동이래요. 일단 그럼 행성이 뭘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행성이란 뭘까? 행성? 이건 뭐 하는 놈입니까? 행성은 무슨 놈이냐? 자, 우리가 태양계에 8개 행성 하면 뭐 얘기하죠?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행성들, 특징이 뭐예요? 이런 행성들 특징. 첫 번째, 일정한 중력이 있어요. 일정한 중력이 있어서요. 일정한 중력이 있어서 주변의 천체를 끌어당겨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은 뭐, 지구의 달이나, 뭐, 목성에도 수많은 달이나,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달, 뭐라 쓰는 거, 도알이라 쓰려 그래. 네, 저도 어지간히 정상이 없나봐요. 정신이 없나봐요. 달, 위성 등, 땡땡, 하는 놈들이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일정한 궤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원 궤도가 있고요. 모든 행성은 타원 궤도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는 세 개인데 이렇게 두 개만 하고 그냥 짧게 넘어갈게요. 이 두 개 모두 위배되는 게 뭐냐? 명왕성이에요. 그래서 명왕성이 2006년에 퇴출이 됐죠. 태양계에서.
뭐 이거는 그냥 상식 정도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자, 다시 행성의 운동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행성의 운동을 하기 전에 일단 두 행성을 제가 분류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랑 뭐냐? 내행성과 외행성이에요. 자, 내행성, 외행성 뭐냐? 내자, 안 내자 씁니다. 외, 바깥 외자 씁니다. 그래서 내행성, 안쪽에 있는 행성, 외행, 다시 내행성, 안쪽에 있는 행성, 외행성, 바깥에 있는 행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자는 지울게요. 네, 이쪽 친구들은 한문을 안 배우거든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배우지만, 그래서 한자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럼 내행성, 지구보다 안쪽에 있는 행성이에요. 즉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보다 안쪽, 얘가 지구예요. 지구면 이 안에 행성이 두 개가 더 있죠. 뭐 수성과 금성이 더 있어요. 수성과 금성이 내행성이고, 나머지 화, 목, 토, 천, 해, 이 얘들은 뭐가 된다? 외행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건 내행성이에요. 자, 그럼 우리 외행성은 나중에 다시 쓰도록 하고, 이 친구들의 궤도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행성의 궤도를. 자, 과연 잘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따단. 태양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성이 있어요. 그리고 금성궤도도 편의상 바로 그릴게요. 조금 지저분해질 거예요, 근데. 그리고 지구는 궤도 없이 그리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은 멍청해요. 그래서 지구가 움직이는 줄 몰라요. 즉, 지구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측정하는 거는 뭐가 된다? 상대적인 값이 돼요. 상대적인 값을 측정한다. 아시죠? 이거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이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지구와 태양을 잇는 선을 일단 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든 게 시작이 돼요. 자, 수성과 금성이 여기에 있어요. 각각. 일단 둘이 편의상 같은 위치에 표시를 할게요. 수성과 금성이 여기 있어요. 그럼 수성과 금성을 잇는 선을 제가 한번 그어 볼게요. 이게 금성을 잇는 선이고, 여기서 조금 뒤에 표시를 해야겠죠? 아니야, 이 색 너무 똑같아. 보라. 이게 수성을 잇는 선이에요. 지구수성.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색을 봤을 때 빨간 선과 보라선과 이 파랑선이 전부 다 어떻게 됐어요? 일치가 됐죠. 얘가 전부 일치해요. 일치한다는 거는 즉 뭐다? 사이의 각도가 0도라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합이라고 불러요. 사이각이 여기 되는 순간. 자, 근데 생각해보면요. 얘네가 공전을 해서 각각 일로 왔어요. 그럼 일로 와도 연장선 그어버리면, 그쵸? 파랑 연장선 그어도 똑같이 일자고, 그쵸? 보라 연장선 그어도 똑같이 일자잖아요. 즉 내행성은 합이 두 개예요. 이걸 우리가 합이라고 부르는데, 내행성은 합이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지구, 행성, 태양 이렇게 나열이 된 경우를 우리가 내합이라 불러요. 즉 지금 이 상황이 내합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내합, 이것도 똑같이 안 내자 쓴 거예요. 안쪽에 있는 합. 자, 그럼 지구 바깥쪽에, 즉 지구, 태양, 행성 이렇게 된 경우는 뭐라 부를까요? 그렇죠, 외합이라 부르는 거죠. 바깥 외자 써서.
그럼 어디가 외합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외합인 거예요. 외합.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좀 더 깨끗한 그림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합 일단 정리 됐습니다. 행성의 운동인데, 자, 행성의 운동에서, 자, 합 정리됐어요. 자, 행성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똑같으니까 어차피. 태양이 있고, 행성이 있고, 지구가 있어요. 수성이든 금성이든 둘 중 하나로 할게요. 이때랑 이때. 여기가 뭐다? 내합, 외합이에요. 자, 그럼 합 설명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각이라는 놈을 설명할 거예요. 아까 합 어떻게 구했어요? 요 빨간 선과 요 이걸로 할게요. 요 보라색 선 사이의 각도를 구했죠. 즉 빨간 선과 요 보라선 사이의 각도, 이 사이의 각도를 우리 뭐라 부르냐? 이각이라 불러요. 이각이라 부르는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태양 그리고 지구로 있는 반직선과 빨간 선 반직선과 지구 행성은 반직선이 아니라 선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태양 지구를 잇는 선분 그리고 지구와 행성을 잇는 선분, 이 선분 사이의 각도가 이각이에요. 즉 그러면 합은 어느 경우인 거예요? 이 이각이 0도가 되면은 합이 돼요. 자, 근데 내행성의 운동의 경우는 보면은 여기를 따라 쭉 이동을 할 거예요. 쭉 이동을 했을 때 이 이각이 어느 순간 최대가 됐다가 다시 이 보라선이 어느 순간 지구에서 이었을 때 어느 순간 최대가 되고 이 순간부터 이 뒤로는 점점점 줄어드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즉 이때 최대가 된 이때 이 접점에서 최대가 되겠죠? 여기도 반대쪽도 접점에서 최대가 되겠죠. 이렇게 접점에서 최대가 될 거예요. 이때 요 최대가 되는 요 사이의 각도 세타라고 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세타겠죠. 원에서 인 접점 사이의 각은 같으니까. 자, 그럼 이때 그 세타의 이름이 뭐냐? 최대 이각인 거예요. 최대 이각이라고 불러요. 왜? 이각이 뭐다? 최대다. 그래서 최대 이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최대 이각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 세타 값은 안 외워도 되는데 저는 그냥 외우고 있어요. 수성이 28도, 금성이 48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 금성이 궤도가 크잖아요, 더. 금성이 궤도가 크니까 이각이 큰 건 당연한 얘기인 거겠죠? 이거 굳이 안 외우셔도 돼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자, 그럼 그렇다 치고 그럼 이때 최대 이각을 우리가 또 부르는 두 개의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방위를 따져봐야 되는데 지구에서 태양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위쪽이 이쪽이 남쪽인 거예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또 호용지에 십자가 그려봅시다. 사우스예요. 자, 그럼 여기가 노스겠죠. 자, 그럼 여기는 이스트, 그럼 여기는 웨스트가 되겠죠.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즉 태양에서의 무슨 쪽? 안돼 내주고 괜찮아요. 다시 그리면 돼요. 지구. 근데 태양에서 그럼 왼쪽 여기가 동쪽이 돼요. 그럼 여기가 서쪽이 되죠. 동쪽에 있는 최대 이각이다. 동쪽 방향에 있는 최대 이각이다 해서 동방 최대 이각. 자, 그럼 여기는 그렇죠. 서쪽 방향에 있는 최대 이각이다. 그래서 동방 최대 이각과 서방 최대 이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은 이각의 크기는 이각의 크기를 볼게요. 우리 이각의 크기를 봤을 때 외합에서 동방 최대 이각까지 가면은 이각의 크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증가하죠.
자, 그러면은 동방 최대 이각에서 내야까지는요? 그렇죠. 감소하겠죠. 이 반대로 운행 안 하나요? 네, 안 해요. 왜냐? 기울을 포함한 모든 행성을 공전을 반시계 방향으로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공전 반시계. 나중에 문과 친구들한테 놀려먹어도 돼요, 이걸로. 자, 아무튼 이각의 크기는 외합. 그래서 동방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동방에서 내압으로 갈수록 감소한다. 자, 그럼 서방은요? 그렇죠. 그 반대겠죠. 내압에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가면은 어떻다? 증가한다. 자, 그럼 서방 최대 이각에서 외압으로 갈 때는요? 그렇죠.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이각의 크기가 있고 이때 위상 변화를 살펴봅시다, 우리. 네, 위상 변화를 살펴볼게요. 위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기 그은 이 보조선들 전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각각의 위치에 있을 때 내가 크기를 같이 한번 살피도록 하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크기는요. 내합일 때 우리의 그 위상을 살펴보고 싶어요. 자, 그럼 태양빛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와요. 즉, 이 옆으로 빼서 보면요. 행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행성이 이렇게 있고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태양빛은 위에만 받아요. 그럼 여기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가 이렇게 까맣게 안 보여요. 자, 그럼 지구에서 관측자가 이 행성을 봤어요. 그럼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까맣게 보여요. 즉,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즉, 그러면은 내합일 때 위상은 어떻다? 그렇죠. 사귄 거죠. 안 보이는 거. 자, 그러면은 우리 쭉 이동을 해서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갑니다.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가요. 자, 그럼 태양빛을 어디로 받아요? 태양빛을 우리가 보면은 옆으로 받죠. 지구에서는 이렇게 봐요. 자, 그럼 어떤 모양으로 되냐, 이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반 잘려서 왼쪽이 받을까요? 오른쪽이 보일까요? 그렇죠. 왼쪽만 보이는 거죠. 왠지는 알죠? 태양빛을 여기서 이 그림에서 태양빛이 이쪽으로 받잖아요. 이쪽으로. 왼쪽으로 받으니까 왼쪽만 보이는 거예요. 왼쪽에 빛을 쐈어요. 그럼 왼쪽 피부만 타겠죠. 똑같아요. 얘도 왼쪽만 보여. 자, 그럼 이거는 무슨 모양이에요? 서방 최대 이각에서는 그쵸, 이게 상현이에요, 하현이에요? 하현인 거죠. 자, 그럼 외합일 때 한번 살펴봅시다. 외합일 때 딱 보면 어때요? 태양 뒤에 있어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보이는 거랑 뭐 이상이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양은 안 보이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자, 외합일 때 어떻게 받아요? 그대로 다 받죠. 자, 그럼 이때 보름, 망이라고 부르죠. 보름이라고도 하고 망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동방으로 갈게요. 여기 쉬우니까. 자, 동방. 동방은 서방의 반대로 일어나겠죠. 왜? 왜 반대예요? 태양을 빛을 이렇게 받으니까. 그러면은 모양을 살펴보면 이렇게 돼서 여기가 색칠이 되겠죠. 오른쪽이 차있어요? 그럼 이때는 뭐다? 그렇죠. 상현이다. 아시죠?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인 위치까지의 관계, 위치에 따른 그 모양의 관계고요. 자, 그럼 이제 겉보기 등급을 얘기를 할 거예요. 겉보기 등급을 얘기를 할 건데 이각 됐고 위상 됐고 겉보기. 오늘은 내행성만 하고 맞춰야 되겠네요. 외행성은 그럼 내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보기 등급을 할게요. 겉보기 등급을 보면은요. 자,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겉보기 등급이라는 게 그냥 겉으로 딱 눈으로 봤을 때 등급인 거예요. 그렇죠? 눈으로 봤을 때 이별 밝아, 이별 어두워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되죠? 자, 그럼 어떨 때가 제일 밝겠어요? 그렇죠. 가까울 때. 겉보기 등급이 크려면은 거리는
여기다 쓰지 말고 따로 쓸게요. 자, 그럼 겉보기 등급은 수식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겉보기 등급은 뭐에 비례하죠? 밝기. 아니, 밝기래. 뭐래? 겉보기 등급 자체가 밝기인데. 자,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너가 지워주면 어떡해. 사이가 겉보기 등급 뭐에 비례합니까? 그렇죠. 거리. 거리가 가까울수록 등급은 높아요. 멀수록 어두워요. 거리에 반비례하네요. 그쵸?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또 위상 모양에 또 관계가 있겠죠. 반사하는 면적이 넓을수록 어떻겠어요? 그렇죠. 더 잘 보이겠죠. 근데 내 행성은 애매한 게 가장 가까운 내합대 사기예요. 가장 가까운 내합대 사기예요. 사기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즉, 내 행성은 가까울 때 안 보여요. 좀 가장 가까울 때가 아니겠네요. 자, 그럼 가장 많이 반사할 때 외합이에요. 즉, 내합이 아니란 거죠. 자, 그럼 외합 봅시다. 외합은, 그럼 외합은 어떻게 될까요? 외합일 때는 아예 안 보이는데 뭐더라고. 제일 멀고. 외합도 아니에요, 그럼. 그럼 언제가 될까? 라고 학자들이 여러 맞춰보니까, 연구를 해보니까, 동방 최대 이각에서, 동방 최대 이각일 때의 모습에서 조금 더 지났을 때, 요때, 제일 밝고요. 또는 서방 최대 이각에서 조금 더 지났을 때, 요때가 제일 밝더래요. 즉, 대충 치면은 이쯤, 이쯤, 이때가 제일 밝았더라 라는 거예요. 즉,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럼 밝기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시죠? 밝기 비교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밝기 비교. 밝기 비교라고 해서 어려울 거 없어요. 이가 크기 비교랑 똑같이 할 거예요. 자, 외합에서 동방으로 갔어요. 밝기는 동방 근처. 근처라 쓸게요. 밝기는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은 동방 근처에서 내합으로 갑니다. 밝기는. 그렇죠.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내합에서 서방 근처로 갑니다. 이때 밝기는 증가해요. 그렇죠? 네, 서방 근처에서 외합으로 갑니다. 이때 밝기는 감소겠죠. 자, 모양 보면은 이가 크기랑 밝기 비교랑 얘는 어때요? 외합 동방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고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고. 아하, 이가 크기를 외우면 밝기 비교는 뭐다? 따라오는 거구나. 이가 크기를 외워라. 그럼 밝기 비교는 뭐다? 따라오는 거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겉보기 등과 밝기 비교하는 것까지 해서 됐고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내 행성이라서 지금은 좀 쉽게 끝났어요. 근데 다음에 찍어서 올릴 외행성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나 이 영상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오류사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우리 학교 학생은 저를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네, 저는 다음에 이제 외행성의 겉보기 운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